반드시 끝내는 힘.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순간은 매년 열리는 프랑스 국제 사이클 대회에서 7번에 걸쳐서 우승을 차지한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2013년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다고 인정했다. 대부분의 상위권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의 정의를 찾아보니 경쟁자나 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해서 자신을 유리한 입장에 놓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나는 약물을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했다. 암스트롱에게 약물은 자기 통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약물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기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자기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 만약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동료가 준 따뜻하고 맛있는 피넛 쿠키 때문에 자신이 아플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고민 없이 쿠키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체중 감량 때문에 단 것을 조금 줄이기를 결심했다면 사무실로 쿠키가 배달되어도 큰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개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게다가 쿠키 한 조각에 들어있는 설탕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직원들이 쿠키를 맛있게 먹는다면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유혹은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보다도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가깝다. 이러한 유혹이 한 번 넘어간다고 해서 최우선 목표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질 흡연 가속이 과속을 어쩌다가 한 번 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피해야 할 유혹으로 인지하기 힘들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로 한 암스트롱이 선택처럼 윤리적인 위반은 인지하기 어렵다. 일상에서 매일 저지르는 윤리적인 위반들은 윤리적인 딜레마의 눈으로 봐야 유혹으로 인식된다. 이력서의 무직 기간처럼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누락했거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했거나 거래처와 협상할 때에 조금 과장했다고 해서 유혹에 흔들렸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물었다.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흥미롭게도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같이 행동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학생들은 내 질문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평판에 위협을 느끼지를 못했다. 자기 통제 여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려면 고민 중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훼손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목표 훼손. 내가 근무하는 시카고 경영대학원 비품실에는 펜 상자들이 넘쳐난다. 상자째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가끔 한 자루 정도 가져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펜을 가져다가 사무실에 쓰다가 연구 중이던 논문에 딸려서 나도 모르게 가방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곤 한다. 이곳에서 18년 가르치면서 좋게 한 상자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다. 펜을 가끔 가져간다고 해서 사무용품 도둑으로 몰리진 않는다. 하지만 펜을 가져가고 싶을 때마다 그 동안 가져간 펜을 생각나면 가방에 펜을 집어넣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될지 모른다. 행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유혹을 감지하기가 쉬워진다. 한 번의 아이스크림 3갤런을 사면은 다이어트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하지만 매주 한 파인트씩 산다면 순식간에 1갤런의 아이스크림을 늘어날지라도 1파인트의 아이스크림이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많은 흡연자가 보루가 아닌 값으로 담배를 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자신을 속여서 죄책감을 조진다. 이처럼 일회성 결정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흐려놓는다. 게다가 일회성은 유혹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 그 영향력을 0으로 만들어서 무시하기가 쉽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유혹인지 확인하려면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을 마음속으로 몇 배 크게 확대해 보는 것도 좋다. 와인잔을 채우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에 매일 밤에 과음한다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설거지를 쌓아뒀다고 배우자에게 소리치기 전에 매일같이 화를 내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자.
올리버 셸던과 나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내리고 아픈 척하거나 사무실 물건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일과 관련해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물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치도록 출근하기 싫은 날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한 직원에게는 그날 하루 아픈 척하고 병가를 내고 싶은 날로 생각하라고 말했고, 다른 한 직원에게는 올해가 특히 정신없이 바쁜 해가 될 거라고, 또 병가를 내고 싶은 날이 7번은 될 거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그날 하루 병가를 생각한 사람들이 거짓 병가를 내겠다고 더 많이 대답했다. 사무용품을 챙기거나 일을 더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천천히 일하는 행동에도 같은 패턴이 적용이 되었다. 이처럼 일회성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쉽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인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 그러고는 졸업이 중요한 이정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졸업은 대학생인 현재가 끝나고 미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데니얼 바틸스와 우르민스 케이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졸업식을 정체성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한 글과 별반 의미 없는 대수롭지 않은 형사로 묘사한 글을 읽게 했다. 어떤 학생은 졸업식을 기점으로 당신의 현재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글을 읽었고, 또 다른 학생은 당신의 현재 모습은 유아기의 시작에서 사춘기 무렵에 완성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쇼핑몰이나 여행사 상품권을 보여주며 지금 $120짜리 상품권을 받을지, 1년 뒤에 더 많은 액수 최대 $240의 상품권을 받을지를 선택하게 했다. 연구자들은 졸업식이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라고 묘사한 글을 읽은 학생들이 1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관심을 덜 가질 테니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들의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졸업식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글을 읽은 학생들은 1년 뒤의 자신의 연관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현재의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결혼 역시 이런 심리 현상의 좋은 예다. 결혼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결혼식 전날 약혼자에게 거짓말하는 등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은 계속 미혼으로 살 것이 된다. 유혹을 감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지, 결혼 후 졸업 후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조건 2. 자아훼손. 우리는 아침 식사가 하루 3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맞는 말이다. 물론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 자가 하루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아침 식사이므로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야식에 비해서 아침 식사는 당신이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행동은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남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매달 공개적으로 북클럽에 다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은 책을 이야기할 때보다 독서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난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는 아침에 하는 첫 번째 일이므로 간식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 이처럼 정체성을 드리는 행동들은 자기 통제가 갈등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알아차기가 비교적 쉽다. 특정 선택이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반면에 정체성과 상관없는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으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서명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정체성을 반영한다. 무모한 사기꾼이 아니라면 문서에 서명할 때 정확하고 정직해야 한다. 애초에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명은 한 개인의 정확성과 정직성을 증명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확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행동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없는 정체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조나 버거와 린제이 랜드가 연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많은 스탠퍼드 대학생들이 술을 마신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눴다. 신입생들은 대학원생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신입생들은 술을 마실 때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전단지를 읽은 학생들에게 비해서 술을 덜 마셨다.
음주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없는 신입생들에게 이를 이용해서 술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자기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은 실장에서 언급한 중간 과정의 문제, 즉 목표를 수행하는 중간에 너에게 느슨해지는 문제로부터 찾을 수 있다. 목표 수행 도중에 동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중간 시점에 비해 시작과 끝에 하는 행동들이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서다. 시작과 끝의 행동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자기의 통제의 갈등을 알아차기가 더 쉽다. 마페리마 도로티에리와 나는 돈을 모으려는 학생들의 반년쯤 지나면 의지가 약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봄학기 시작이나 겨울 학기가 끝이 아니라 학년의 중간 시기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갑부터 청바지까지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더 컸다. 그런 현상이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이 목표 수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생활 방식의 최우선을 목표라고 생각해보자. 대체로 미국인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의 일부로 보지만 모든 사회 집단과 모든 건강 행동이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유대인은 나는 내 민족성을 운동에 대한 열정과 연관치 있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더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가 2010년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은 아동법을 주장하자 반발이 일어났다. 요거트나 채소나에 비해서 나초와 피자가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느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된 식사, 운동, 금연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특정지는 행동이 이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인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음식 섭취 행위를 인종과 민족성, 사회계급과 연관짓지도 않는다. 결국 정체성이 동기를 부여한다. 유혹을 물리치는 자기 통제 전략은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유혹의 목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면서 유혹에 대응해야 한다. 이 전략은 목표를 고수하려는 동기를 높이거나 유혹에 굴복하려는 동기를 낮춘다. 둘 다 가능한 전략도 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한 면은 반대편에 있어서 서로 동기를 잡아당기는 두 가지 힘, 즉 목표와 유혹이 분리돼서 목표를 고수하려는 동기의 유혹에 굴복하려는 동기보다 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내는 대신에 화를 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그래야 폭발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유혹이 강할수록 강력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책상을 든다고 생각해보자. 책상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혹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때보다 쉽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 브런치를 먹을 때는 묘사 칵테일을 너무 마실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녁 파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브런치보다 저녁 파티에서 더 많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유혹의 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측을 잘한다면 유혹을 잘 무지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고 만다. 유혹을 과소평가한다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통제하게 된다. 침대에 누워서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유혹을 과하게 평가한다면 과도하게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통제가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늦잠을 과하게 평가하면 알람을 확인하려고 계속 잠에서 깰 테고 결국 잠을 설치고 만다. 때때로 우리는 유혹의 강도를 추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유혹을 만나기도 한다. 사전에 경과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어려워진다. 내 약점인 쿠키를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수많은 교수 회의에 참석한다. 처음 교수 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시락에 들어있는 갓 구운 쿠키를 보고 활짝 놀랐다. 미처 유혹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에 나는 쿠키를 격을스럽게 먹고 말았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내고 나니 이제는 편하게 쿠키를 외면할 수 있게 되었다. 쿠키가 일회성이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곰곰이한 결정틀에 따라서 교수 회의에서는 절대 쿠키를 먹지 않겠다는 나만의 규칙을 정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지금 쿠키를 내민다면 기쁘게 먹을 것이다. 쿠키를 자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웬만해서는 쿠키를 거부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임장과 나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철저하게 순서를 바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에너그램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서 타임즈 아이템 등등등등으로 만드는 놀이다. 문제가 어려지자 실험 참여자들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예측하고 일부 참여자들에게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 그들은 문제가 쉽다고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더 오랜 시간 들여서 과제를 수행했다. 참여자들이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맞닥뜨릴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말한 결과 참여자들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 열심히 문제를 풀겠다는 참여자들은 다짐은 자기 통제 전략에서 작용했다. 이 밖에도 많은 자기 통제 전략들이 있다. 주로 상황 자체를 바꾸는 전략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전략 두 가지로 나뉜다. 자기 통제가 상황을 바꾼다. 연인과 좋지 않게 끝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술을 몇 잔 마시면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외로울 때 전 남자에게 전화를 할지 몰라 정신이 멀쩡할 때 그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이론적으로 그녀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전화를 건다. 둘째, 연락처를 지우고 전화하지 않는다. 셋째, 연락처는 그냥 두고 전화하지 않는다. 그녀가 연락처를 지운 이유는 세 번째 선택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 연락처가 있으면 외로울 때 연락하고픈 유혹을 참지 못할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 연락처를 지운 것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다. 동기과학에서는 그녀의 행동에 사전 약속이라고 부른다. 사전 약속 전략은 유혹이 생기기 전에 유혹을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지워버리듯이 너무 좋아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도박을 할 때 일정량의 현금만 챙기고 지갑을 호텔방에 두고 나오는 것도 사전 약속이다. 돈이 없으면 도박을 계속하고 싶다는 유혹이 사라진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현금 계좌에 돈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하기 싫은 프로젝트의 마감일을 필요 이상으로 일찍 정해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사전 약속 전략에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돛대에 묶었듯이 아예 다른 일을 못하도록 무언가에 자신을 묶어두는 방법도 있다. 연인과 사귄다고 또 헤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느 쪽이 됐든 관계를 뒤집기가 어려워진다. 야코브 트로페와 나는 신체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실험을 실시했다. 일부 참여자들에게 검사가 까다로울 거라고 말하자 그들은 검사가 끝난 후에 돈을 받겠다고 했다. 검사를 끝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포기하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을 나중에 받겠다고 한 행동이 검사를 잘 끝내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작업을 마쳐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이를 완수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전 약속 전략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제거하듯이 유혹을 제거하거나 신체 검사를 마친 후에 돈을 받겠다고 한 참여자들이 끝까지 목표를 수행했던 것처럼 목표를 계속 수행하는 데 효과가 있다. 어느 쪽이든지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학 분석에 따르면 선택지를 추가하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해도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전 약속 전략은 내 친구가 연락처를 그냥 두고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를 버렸듯이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지를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통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 약속이 훨씬 합리적이다. 유혹을 제거했을 때 포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혹은 그대로 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에게 벌칙을 부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목표를 고수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비르긴의 딘 칼란 조너선 진면의 연구를 통해서 이를 잘 보여줬다. 연구자들은 6개월의 전처 계좌를 해지하려는 흡연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금리를 성공하면 돈을 돌려주고 실패하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를 제안했다. 연구가 성공을 거두자 칼라는 다른 두 경제학자와 더불어서 온라인 약속 플랫폼인 스틱을 설계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약속을 체결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일정 금액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자익 성향의 플랫폼 사용자가 16시간 일정 시간에 일어나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만약에 그가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잔다면 전미 총기에 비해 80달러를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미국 내의 총기 보급을 지지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신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적금 말려나 대학 1년 수료처럼 중요한 일을 기념하면 목표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고 달성 가능성도 커진다. 유혹을 멀리하면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술을 들이고 싶다면 반쯤 비운 와인잔을 밀어내고 물잔을 들면 된다.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도서관과 가깝고 동아리 해관에서 먼 곳에 기숙사를 잡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가까이에 머문다. 자기 통제가 유혹에 접근하는 심리적인 자세를 바꾼다. 친구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대신에 밤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자신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친구는 밤새 술을 마시며 그가 정말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었고 거짓말을 했으며 자주 화를 냈으며 끔찍한 욕을 해댔다며 떠들어낸다. 밤새 술을 마시며 불평을 늘어놓는 행위가 이별의 통과거래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친구는 지금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떠올리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중이다. 아무도 그런 사람과는 데이트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친구는 지금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 자세를 바꾸는 중이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가 될 일은 없다. 조금 값비싼 접근 방법이기는 해도 상황을 바꾸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단체의 기부를 권유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늦잠 한번 잤다고 진보주의자에게 전미 총기협회에 기부하려고 하면 늦잠을 잔 자신의 선택을 몹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 늦잠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외부 소적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할 때가 있다. 목표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한다. 직장 잃고 나서 집세를 내기 위해서 높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며 적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왜 저쪽에 했을까 후회할지도 모른다. 사전 약속의 행동에 동의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하게 된다. 때로는 우선순위가 변하기도 한다. 결혼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자신이 미래에 대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봐 서약을 주저한다. 만약에 환경이나 취향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함부로 사전에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부드러운 자질의 전략이 필요하다. 즉 상황 자체를 바꾸기보다도 상황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자기 통제가 힘들 것 같으면 목표가 가진 매력적인 면을 생각하고 유혹의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유혹을 낮게 평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동료가 가져온 컵케이크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맛은 영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 자세도 바뀐다. 그런데 이 전략은 유혹을 견디기 위한 전략이다 보니 자칫 쓸모있는 유혹까지도 지나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혹시라도 파트너와 관계에 이상이 생길까봐 스스로 혼자 사는 이웃이 별로라고 조지시킬지도 모른다. 나중에 이웃과 친해지고 나면 그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마음 편히 여길지도 모른다. 자기 통제를 발휘하고 나면 유혹은 그다지 유혹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자, 여기까지.